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대법원장이 된 거 아시죠? 임성근 부장판사를 자기의 부하를 국회에 민주당의 탄핵판에다 버려서 탄핵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대법원장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법부 대법원장은 권위와 참 오라로서 사법행정을 하는 겁니다. 권력과 동떨어져서 그전 양승태 원장처럼 말이죠. 아주 권위롭게 권위 있게 이 사법부가, 그래서 그때 국민들에게 직업,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 하면 판사가 나왔습니다. 판사가 1등이었습니다. 지금 하면요 판사 아닙니다. 지금. 왜? 김명수가 들어오고 나서. 네. 왜 그랬을까요?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노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노조를 만들어 놓고 법원에다가 노조를 우군을 삼으려는 요구를 대폭 받아들인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야, 이건 정말 김명수가 제가 사법부 수장입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자기 부하를 갖다가 민주당의 극좌파들의 그 판에다가 넣어서 탄핵을 시켰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시키면 안 돼. 탄핵 거부를 딱 했습니다. 임성근 판사는 살았습니다. 임성근 판사가 왜 그만두려고 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거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김명수 대법원장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임성근 판사가 담낭에 뭔가 생겨가지고 담낭을 절제를 했습니다. 담낭이 없는 사람입니다. 담낭을 떼냈습니다. 그렇게 수술도 하고 이 수술 병력, 그래서 건강을 아무래도 여러 가지 치료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표를 냈거든요.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신 민주당이 말이지 당신 탄핵시키려고 이렇게 판을 벌려놨는데 내가 당신을 갖다가 이렇게 당신이 요구하는 사퇴에 이제 그만두겠다는 자퇴를 하겠다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냐? 내가 민주당한테 어떻게 입장이 되냐?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김명수가 발끈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대법원장이 한 적 없다는데요. 그리고 국회까지 공문을 보냈습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데요, 그 다음날 딱 임성근 부장판사가 녹취록을 딱 꺼내 들었습니다. 그 말이 육성이 말이죠. 녹음이 다 나갔죠. 이야, 어떻게 대법원장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회까지 거짓말했죠. 이 공문으로까지 거짓말하게 되고 여기서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지금 대법원장으로 그대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를 그대로 놔두다니. 네. 그러니까 과거에 광우병에 속고 이번에는 국민들이 안 속았어요. 이번에는 처음에 휘청했죠. 휘청하다 보니까 소리 전문가들이, 음성학 전문가들이 비로소 왜 이 정부의 이 박진 장관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국민들이. 다 양심 있는 사람들, 양식 있는 사람들, 이 훌륭한 사람들이 내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말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왜? 이 선동을 너무나 아주 정교하게 선동을 왜곡을 해버렸으니 믿으려고 들지 않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큰 실수하고 바이든을 욕한 것처럼 돼버렸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에? 그런데 20시간도 안 돼가지고 소리 전문가, 숭전대 교수, 또 누구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소리 전문가가 딱 진단했습니다. 이거는 판독 불가. 판독이 안 되는 거다. 이건 불가한 거다.
만약에 판독이 나왔다 하면은 그거는 가짜다 이거죠. 판독이 불가한 소리인데 이걸 갖다가 이 김명수 대법원장 지금 얘기 나오다가 내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법부 처음으로 법원 노조하고 면담까지 했습니다. 이 사법부 수장은요 노조원이 이런 데하고 면담하지 않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절대로 면담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담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수장다운 사법부 독립수장다운 그 권위에 걸맞는 면담만 하지 절대 법원 노조하고는 절대 면담하지 않습니다. 노조하고 면담한다는 거 그건 끝이거든요. 그건 회사 사장에 불과하니까 권위가 벌써 실추되는 겁니다. 왜냐? 노조도 처음에 사법적폐청산 그 착하고 훌륭했던 그 정말 법원의 상징이었던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을 날려버리기 위해서 집어넣기 위해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사법적폐청산을 해야 되겠는데 판사들 그때 한 70여 명이 전부 다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들 다 적어내가지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전부 다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70명을 전부 다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리들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 인권법 그다음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 자기가 회장으로 두 군데 다 있고 다 만들다시피 한 클럽이니까 거기다 배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걸 자리를 다 빼앗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법적폐청산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노조도 사법적폐청산 등을 거들었습니다. 왜 거들었겠습니까? 이후에 법원과 노조 간의 첫 단체 협약을 했습니다. 아니 사법부가 판사들이 모임인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오늘 이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사나 법원행정처가 법원 노조의 과도한 요구를 단체 협약에서 수용한 배경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노조를 우군 삼아서 양승태 대법원을 적폐로 몰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 조선일보의 기사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훌륭한 그 법원 그 판사들을 전부 다 대거에 쓸어버리기 위해서 김명수가 적폐로 몰려는 바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런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조선일보는 이야기합니다. 기사화했습니다.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경천동지할 이야기입니다. 법원노조는 2018년 문재인 정권 때 3월에 전국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면서 처음 단체 협상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김 대법원장은 같은 해 4월에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법원노조하고 공식 면담을 가졌고 이 자가 김 대법원장이란 자가 나는 대법원장을 아주 최고로 높임을 하지만은 김명수만은 나는 높임을 하시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그자 이자 저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김명수라는 자는 같은 해 4월 사법부 사상 처음으로 법원 노조와 공식 면담을 가졌고 이후에 일선 법원을 방문할 때마다 법원 노조원들과 만났습니다. 아니 대법원장 그 권위의 대법원장이 법원 노조원들하고 만났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일선 법원을 방문할 때마다 이건 완전히 회사 사장이지 이게 어떻게 대법원 사법부의 수장입니까? 이래서 어떻게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처분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까? 법원노조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적폐청산을 지원했습니다. 법원노조는 2018년 6월 이렇게 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에서 사법행정을 담당한 고위법관은 대법관 후보에서 배제해야 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원노조가요. 법원노조가 이제 고위법관, 대법관 후보를 누구는 되고 안 되고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법부. 이제 이 다음에 사법부는 이 김명수 다음에 사법부는
정말 훌륭한 분이 사법부 수장이 돼야 됩니다. 가서 일망타진을 해야 됩니다. 사법의 요소를 갖다가 깨트리는 요소들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왜? 사법 방해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깊은 국민의 자유의 권한을 빼앗는 사법 방해를 하는 법대로 법치대로 하지 않는 사법 방해를 하는 그런 요인들을 다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지 않는다면은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 사라집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됩니다. 네. 김 대법원장이 그의 9월 행정처가 판사 관료화의 원인이라면서 폐지 방침을 밝히자 법원 노조는 대법원장의 현실인식에 동의한다 하고 찬성하고 박수를 짝짝짝짝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폐청산을 위해서 노조를 이용하자 지금 노조한테 코가 끼어 있는 대법원장이 된 것입니다. 2019년 3월 체결된 첫 단체 협약. 아니 어떻게 해서 사법부가 노조를 놔두며 사법부에 노조가 있다는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사법부에 노조하고 단체 협약을 또 합니까? 이야, 사법부 노조위원장이 그러면 대법원장 아닙니까? 같이 맞놓는 거 아닙니까? 법원 행정처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19년 당시에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이 어지간한 요구는 다 들어주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노조 요구를 대폭 수용을 한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힌 대법원의 노조가 이렇게 해서 김명수 적폐청산을 위해서 호의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고 했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2019년 단체 협약이 21년, 야, 무서운 일이 벌어졌군요. 단체 협약이 2021년 단체 협약보다 분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노조원 결혼식과 가족 장례식에 대법원장 화환과 조화 보내기 같은 내용이 첫 단체 협약에 딱 들어갔습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법원장이 완전히 그냥 격이 완전히 무너졌죠. 법원장만 돼도 이런 화환 같은 거 안 보냅니다. 이제 대법원장, 법과 양심의 상징인 사법의 양심이 결혼식장에 화환도 가게 되고 조화 보내기 같은 내용은 협약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한 부장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장이 노조 지지 등을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에 대한 인적 청산을 그냥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해버리고 그 반대급부로 노조 요구를 대부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제 드디어 말이 나옵니다. 일선 법원에서는 노조 지부와 법원장 간의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상당수 법원에서 노조 요구대로 법원장이 서명만 하다 보니까 황당한 내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법원장을 지낸 한 법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들로선 마음에 안 들어도 노골적으로 반대를 못한다. 이게 대법원장이 이런 것을 만들어놨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면에 사법부 구조가 법관과 일반 직원으로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조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단체 협약으로 이어진다는 시각 막 여기에 그냥 휘말려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법부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개선되지 않는다. 대통령에게는 비상대권이 있습니다. 지금이 비상대권을 발동해서 사법부, 입법부에 다 산재되어 있는 이 알바끼들 또 그것뿐입니까? 정부, 행정부, 공기관 온 군데 알바끼가 되어 있는 것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이걸 뽑아내기 위해서는 비상대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이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국민들의 100%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승리할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전체주의 정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자기 마음대로 탈원전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시키고 태양광 해라 해가지고 태양광 지금 비리가 지금 막 진동하고 있죠. 대장동 비리, 백현동 비리 저리 가랍니다. 태양광 비리. 태양광 비리가 이 온통 산화 나무, 대한민국의 나무, 박정희 대통령이 식목일을 만들어서 민둥산을 갖다가 이렇게 숲을 울창하게 만들어 놨더니 이 나무를 260만 그루나 베어냈습니다. 태양광 한다고. 이걸 국민들이 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원해서 국민의 대통령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지금 도처에 적으로 쌓여 있는 소위 극좌파들이 지금 준동을 하면서 대통령의 그 인식을 나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이런 자들을 전부 물리쳐야 됩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려서 이 극좌파들의 이 선동, 왜곡 선동을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네.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만들었으면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지금 보십시오. 출범한 지 5월 10일 날 출범했는데 5월 달부터 발목 잡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데모하고 난리치고. 그제 또 데모했죠. 광화문에서. 자, 이거는 시동에 불과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완전히 밥이 됐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강건합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 김건희와 이 김정숙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김정숙보다 못한 게 김건희가 뭐가 있습니까?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